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하라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요즘 뉴스에서는 부동산 규제와 공급 정책, 주식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끊임없이 다룹니다. 노동의 가치에 비해 자산의 가치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에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내어 집을 사고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투자 열풍을 넘어 투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우리들이 돈을 좋아해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구조와 관련된 더 깊은 문제일까요? 이번 영상은 이런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근원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 혼이 추구하는 미, 곧 아름다움입니다. 좋은 위치의 집, 더 많은 자산, 더 큰 에너지의 집중은 질서의 상승이며 혼은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느낍니다. 서울은 인프라가 집중된 공간이고 그 안에 좋은 아파트는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가 응축된 자리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이며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주식이나 금 같은 자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가치 상승은 에너지의 확장이며 우리는 그 상승을 아름다움으로 체험합니다. 그런데 혼은 부분을 향합니다.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 더 큰 차이, 부분성에서 이런 비교가 나오고 그 대비가 커질수록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분성은 동시에 분리가 커지는 극단성과 불안정성을 동반합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 또한 커지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 수도 있기에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을 사도 불안하고 자산이 늘어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의 미, 곧 아름다움은 항상 비교와 차이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정성을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영의 자리, 곧 전체성의 자리입니다. 영은 전체를 보며 안정성을 가져옵니다. 부분의 상승과 하강을 넘어 전체의 균형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구조와 제도와 법은 이런 영의 작용, 즉 영성입니다. 영성은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폭주하지 않도록 균형을 주는 전체성입니다. 이런 혼과 영이 균형을 이루면 사회는 안정됩니다. 혼은 성장하고 영은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혼의 팽창 속도를 영이 따라가지 못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계속 발전했고 자산의 규모는 커지고 물질적으로 더 발전해 왔습니다. 혼의 욕망은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성인 사회 구조와 시스템은 큰 틀에서 유지된 채 그 안에서 작은 조정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 이후부터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는 변함이 없고 그 고정된 틀 안에서 어떤 정책을 더하거나 수정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과 주식 투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각종 법적 규제와 공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또한 그 안에서 각자 투자를 통해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틀 안에서의 이런 노력들이 우리 삶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우리 사회 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영성의 근본적 확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물질적 발전, 즉 혼의 욕망의 발전에 영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지점에 왔습니다. 지금의 모든 사회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혼 차원의 욕망과 물질은 발전하며 극단적이 되고 불안정성이 커졌는데 영 차원의 영성과 사회 구조와 시스템은 그만큼 발전하여 안정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에서 힘이 부족한 어린 시절과 노년의 안정이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성인 시절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불안을 현재에 끌어와 대비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것은 혼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부동산 투기는 단순히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목적이라면 서울 강남보다 환경이 좋은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산 가치 때문에 강남에 집을 사고 그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이런 투자의 목적은
자신의 노후와 자녀를 위한 불안정성의 대비입니다.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사는 이유는 그 집에서 평생 살기 위한 가치 때문이라기보다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어린 시절과 노년의 안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구조 안에서 성인 시절에 과도한 대비를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주식 계좌는 기업에 대한 참여라기보다 노후와 자녀를 위한 보험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충분치 못해 여전히 많은 아이들은 방임되고 많은 노인들은 고립됩니다. 그래서 투기는 탐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기는 혼의 분리라는 부분성의 증폭을 영의 전체성이 감당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부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부분을 축적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분리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대비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분은 결코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분이 아무리 커져도 전체가 보장되지 않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불안이 더 정교해집니다. 혼은 더 큰 미를 추구하고 분리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영성의 한계이자 사회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혼이 성장했다면 영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부분이 팽창했다면 전체를 감당하는 구조도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 곧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발전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회 구조와 시스템은 생애 전체를 반영하는 순환적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은 본래 순환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안정과 돌봄이 필요하고 성인 시절에는 도전과 불안정과 경쟁이 필요하며 노년에는 다시 안정과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삶은 안정과 불안정의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 구조는 생애 전 구간을 경쟁 중심으로 설계한 단선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 위에 일부 안정장치를 덧붙였지만 순환을 전제로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생애의 순환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 속에 반영된다면 어떨까요? 어린 시절과 노년은 보다 공동체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함께 책임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린 시절과 노년을 각 가정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함께 책임질 때 고립은 없어지고 보살핌의 효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과 노년이 공동체적 안정 속에서 충분히 보호된다면 성인 시절에 과도한 대비를 할 필요성 역시 줄어듭니다. 그때 우리의 성인 시절은 더 자유롭고 유능해집니다. 부담과 책임이라는 짐을 덜고 더 자유로이 경쟁하고 다양성을 체험하며 더 창조적이고 유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성인 시절은 생존이 아니라 재미가 됩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를 위해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일하고 경쟁하며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사회 구조와 시스템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자유와 경쟁과 유능함의 혼적 가치와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평등과 안정성의 영적 가치라는 두 축의 순환으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욕망과 영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혼의 욕망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제 영의 영성 또한 그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사회 구조가 순환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책을 고치는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구조의 틀 자체가 바뀌는 혁명이며 전체성을 보는 의식의 전환입니다. 그때 우리는 개인들이 스스로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과도하게 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집은 하나의 체험이 되고 주식은 하나의 선택이 되며 삶은 분리의 증폭이 아니라 순환 속의 통합이 됩니다. 투기는 금지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전체성 속에서 필요하지 않게 되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